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우리들의 주식 선생님, 국제금융투자 전문가,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지가 실리콘밸리였는데 지난주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도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도착해서요. 한 달 정도 일정으로 여기 이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미국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는 이제 미국 동부에 갔었는데, 물론 이제 동부랑 서부랑 약간 상황은 틀릴 수 있지만, 음, 한 달 사이에 조금 경기가 약간 모멘텀이 둔화되는 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는 여전히 전반적으로 상당히 강한데, 오, 뭐 식당 같은 데 이제 붐비고 제가 공항에서 이제 렌트카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 2시간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 여행 수요 뭐 이런 소비는 강한데 이제 모멘텀은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내구재 소비 그러니까 뭐 가전제품이나 뭐저 실내 용품 뭐 이런 것들이 5월 들어서 많이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 뭐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LG전자 같은 데 주가가 뭐 지난 몇 달 사이에 반토막 난 게 이제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모멘텀은 약화되고 물가는 확실히 그 작년 말보다 많이 급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값이 한 7, 80% 이상 올랐고 네. 뭐 식당에서 음식값이나 이제 장바구니 물가, 그로서리 같은 것도 많이 올랐고 음,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1, 2주 사이에 새로 일어난 현상은 부동산이 빠르게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뭐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조그만 아파트가 200만 달러에 나왔는데 보통 미국은 한 2주 정도 물건을 보여주고 경매에 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어, 20명 정도 매수자가 희망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네. 희망자가 거의 없어서 10%를 할인해 줬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오피스 계약을 최근에 누가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좋은 조건에 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기의 또 한 축이 그리고 미국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가주택을 들고 있어서 그 부의 효과,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본인의 그 재산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부의 효과가 있었는데 네. 그것이 아마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조금 이제 꺾이는 그러한 그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부동산은 아마 이제 연준이 지금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지금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모기지 금리가 연초만 해도 3%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6%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네요. 신규 그 주택 구입자들의 그 부담을 많이 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주 그 새로운 그런 그 현장에서 좀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였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좀 위축이 되면 이게 소비 위축, 소비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는 아니고 이제 미국은 경제의 한 70%가 소비죠. 그러니까 소비의 국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소비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는 그래서 이미 전월 대비로는 조금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근데 아직은 감소로 가진 않고 이제 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 연말 가서 진짜 경기가 많이 더 위축이 되면 감소로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모멘텀은 꺾이는 모습이지만 소비는 강한 모습이고 또 기름, 뭐 장바구니 물가도 오른 것을 체감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가상화폐 시장 이야기도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한때 2만 달러 밑으로도 떨어졌거든요. 이게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가 아마 금요일 날인가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네. 그분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전체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하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국내 미국 주가가 뭐 공이 한 6% 정도 주 단위로 엄청 많이 하락했고 뭐 국내 주가는 오늘도 한 2% 빠졌죠. 근데 네. 비트코인은 지난주만 25%가 폭락을 와.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감독 당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는 나의 관할이 아니다. 이제 서로 국내에서 미루기도 했고 어. 그런데 현상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출국 전에 제 그 제자가 이제 군대를 갔던 그 제자가 있어서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군인이 가상화폐를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젊은 남성들이 투자를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학교에서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많은 그 대학생들이 주식 투자도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 당국은 제 생각에는 얼마 전에도 이런 데이터가 나왔죠. 국내에 물론 금액은 적지만 560만 명이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음. 이제는 그 뭐 우리 보통 얘기하는 주식, 채권, 은행 이런 것과 더불어서 어떤 투자 대상으로 우리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감독당국이 뭐라 그래도 일단 투자가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데가 그래도 암호화폐 중에 제일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큰 게 비트코인인데 작년 11월 7만 달러 거의 고점에서부터 지금 2만 달러가 붕괴가 됐으니까 한 음. 7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금융에서는 그 항복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capit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투자가들이 백기를 들고 이제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면이 그 암호화폐 비트코인에서 나타나고 음.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전기차의 그 신생 기업들인 루시드 리비안 뭐 이런 것들이 주가가 한 8, 90%씩 작년 비트코인 고점하고 비슷한 때부터 빠졌고 네. 국내에서는 이제 무늬만 바이오인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바이오 기업이. 네. 그런 데들이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래서 그 시장의 그 폭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절정에 달하는 그런 초기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진 바닥은 우리가 진입을 안 했지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뭐 투자를 권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한 투자 대상으로서 전체 금융 시장에서 여기다 한 관심을 갖고 그 움직임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음. 국내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좀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굉장히 논의가 돼 왔는데 아직도 좀 구체적인 논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도 뭐 통계가 이제 560만 명이 우리 그 가상화폐 투자 인구가 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어느 정도 조금 가닥은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음. 이것에 대해서 뭐 많은 20, 30대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전반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해서 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규정도 좀 만들고 리스크 관리도 금융기관이 좀 가이드라인도 주고 이제 그러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도 좀 금융 자산으로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정이 돼서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하루빨리 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다음 달에 사우디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석유 증산을 요청하러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6월에 바이든이 그 중동 그 외교 방문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 달 미뤘는데 음. 지금 이제 백악관에서 얘기한 거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음. 이제 좀 그 바이든이 되게 급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수세에 몰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지금 지지율이 30% 중반대니까 인기가 거의 뭐 바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서베이를 보면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그 유권자가 생각하는 가장 큰 3대 이슈가 경제,
inflation, 기름값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인플레 관련된 거고 이것의 가장 핵심이 좀 전에 이제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기름값인데 사우디가 이제 오펙의 그 가장 맹주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죠. 그런데 실제 사우디에서 2018년에 반체제 언론인인 카쇼기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했고 그 배후에 그 모헤메드 빈 살만 지금 황태자가 있다는 것이 이제 미국 CIA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권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하는 바이든이길래 실제 집권하기 전에도 나는 이 모헤메드 빈 살만, 그러니까 이제 영어 이니셜로는 MBS라고 합니다. 그래서 MBS를 나는 상대도 안 하겠다. 진짜 어. 아주 나쁜 사람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본인의 발등이 떨어졌기 때문에 36세의 왕세자를 만나서 담판을 짓고 그다음에 뭐 유가와 관련돼서는 좀 협조를 강력하게 부탁을 하러 이제 가는 것이죠. 실제 뭐 바이든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우리 새 대통령도 만나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만난 게 21세기의 살인 반도체 동맹 그것을 이제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우디 방문은 여전히 석유가 과거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석유 외교를 벌이는 거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란이 항상 첨예하게 대립을 이란과 하고 있어서 사우디는 미국의 무기가 필요하고 안전망 구축 이런 그 방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도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탈석유를 계속 외치고 있는데 실제 네. 외자가 그동안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상징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사우디에 투자를 좀 많이 해주고 그러면 물꼬가 틀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양국이 상당히 필요한 입장이었어서 우리가 뭐 기대해 볼 만도 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뭐 기름값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이 36세의 왕세자에게 어떻게 보면 고개를 좀 숙이는 듯한, 숙이고 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러면 좀 국제 원유 가격이 좀 증산이 될 수 있는 거를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뭐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뭐 중동으로 가는 것이고 실제 미국에 이제 많은 석유 회사들이 있는데 바이든이 증산 요청을 해도 실제 증산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몇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음. 미국에서는 석유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일부 좀 늘어난 물량이 또 수출로 많이 가서 미국이 이제 국내 석유값이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되게 절실합니다. 되게 미국 사람들은 보통 자동차를 가구당 2대 정도 갖고 있고 한국보다 자동차 의존도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많이 한 7, 80% 올랐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보다 소비자들이 되게 그 허리띠를 지금 졸라매고 있죠. 그렇군요. 당분간은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코스피, 우리 증시 시장도 알아볼 텐데, 정말 지난주에 어려운 한 주였죠. 미국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고, 우리 코스피는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미국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경기 침체가 대세로 잡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라는 그 비즈니스 리서치 하는 회사가 5월에 서베이한, 그러니까 어떤 서베이냐면 750명의 주요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서베이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5월이니까 실제 지난주에 미 연준이 0.75% 금리 올리기 전입니다. 어. 그런데 이미 이때도 그 CEO들의 82%가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거나 앞으로 1, 2년 내에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가장 많이 응답한 게 금년 말이었고, 음. 반면에 이제 18%가 단지 18%가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이제 최근에 분위기는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금리를 0.75% 올린 것은 결국 그만큼
그 인플레도 심하지만 결국 경기 침체를 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니까 지금 서베이를 하면 아마 더 그 결과가 안 좋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는 상당히 그 강한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소비자들과 아이러니합니다. 소비자들과 미국 기업들의 CEO의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제 어, 전문가들은 또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당장 그 자기 앞에 현실 몇 달치만 놓고 고민을 하는데 음, 기업의 CEO들은 한 30년 이상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그 중장기적인 전망을 좀 더 소비자들, 일반 개인들보다는 좀 더 잘하진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재미있는 얘기는 미국 월가의 이제 5대 은행 중에서 두 군데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소매 점포가 제일 많은데 CEO랑 네. 모건 스탠리라고 뭐 투자은행이 강한데 CEO 두 분이 네. 경기 침체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음. 우리 은행 부문의 비즈니스도 좋고 가게들의 소비가 왕성한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반론으로 소수론으로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대세는 경기 침체가 좀 굳어지는 이제 대세론으로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비관론을 좀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뭘까요? 뭐 정치인이니까 이제 정치적인 발언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또 심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나마 나와서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뭐 어느 음, 정도 다른 나라보다는 미국 경기가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작년에 워낙 좋았죠. 그래서 사실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되냐 얘기인데 약간 좀 희망적인 그런 그 발언 그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들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북돋으려고 이제 그런 그 심리적인 그런 그 경제 심리를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음,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는 심리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략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네네. 네. 세계 최고 투자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한 끼가 이번에 경매에서 1,900만 달러, 우리 돈 246억 500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하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이분과의 점심 식사가 2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비싼 건가요? 그 워런 버핏가 뭐 전무후무한 존경받는 그다음에 경이로운 성과를 가진 투자가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91세인데 실제 이제 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죠.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이제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제 어떠한 그 경매에 붙여서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나는 분하고 이제 독대, 그 점심을 하는 기회인데 네. 그 목적은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여기 그 샌프란시스코 노숙자가 많은데 네. 이들한테 이제 그 기부하는 거예요. 자선단체에. 그래서 어, 되게 좋은 뜻인데 이분이 이제 금년이 내가 이렇게 독대하는 점심 기회를 경매에 붙이는 게 이제 마지막일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떤 익명에 누가 세게 써냈고 1,900만 달러 그러니까 250억 원이죠. 한 번 밥을 먹는데. 근데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가고 워낙 이분이 아주 그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역사에 기록될 아마 그런 그 점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의 그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고 제일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인데 이제 여기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이 돈이 다 이제 자선단체에 가고 그동안 한 700억 정도 이 점심 경매를 통해서 그 자선단체에 이제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좋은 일을 훌륭하시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그러네요. 일도 많이 하시는 워런 버핏이네요. 네. 네, 앞으로 더 안 열린다고 하니까 참 아쉽네요. 한 번 더 열렸으면은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을 텐데. 네. 네, 7월부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하나 둘 발표가 될 텐데 국내 기업들 실적 어떨지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전망 한마디로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음.
그러니까 뭐 미국은 이제 7월 중순에 미국 월가 은행들이 실적을 먼저 발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는 전 세계 뭐 대형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먼저 가장 빨리 7월 초에 잠정 매출액 영업이익을 발표하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몇 주 후에 기업 실적이 많이 발표되는데 네. 아마 실적이 많이 꺾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주식을 많이 매도한 것도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같은데, 뭐 카카오 같은 데가 아직도 돈을 잘 못 버는데 최근에 인건비가 너무 급증해서 수익성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 소비재들, 가전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코로나가 리오프닝으로 가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데나 아니면 또 배터리 회사 같은 데는 이제 원가도 많이 최근에 올라가고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게 많이 악화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적이 악화되느냐.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서 떨어졌죠. 반영을 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관건이고 앞으로 뭐 한 달 정도 내외 해서 실적이 발표되는 게 가장 그 초미의 관심, 그러니까 월가뿐만 아니라 국내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